서울의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도시의 분주함과는 다르게 대연식품 본사 최상층 회장실엔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창가엔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정선, 68, 대연식품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화려한 언론 노출 없이 수십 년간 회사를 키워온 인물. 그녀는 인터뷰도 행사 참석도 피하며 언제나 현장을 고집해왔다. 오늘도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흰 셔츠, 단정한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오래된 조가비 브로치 하나. 유학 가기 전 딸이 손수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책상 위엔 김치만두 신제품 테스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고객 반응, 맛 평가, 수치가 빼곡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장 넘기다 그대로 덮었다.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진심도 없지. 웃는 얼굴, 찡그린 표정, 그게 진짜 반응이야.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성공은 사무실이 아니라 고객이 웃거나 찡그리는 순간에 있어. 그때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사장단 회의 있습니다. 신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 보고도 예정돼 있고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전은 비워줘요. 강남점 마트에 직접 가야겠어요. 비서의 눈빛이 걱정스럽게 흔들렸다. 직접 가신다고요? 며칠 전부터 기침도 하셨는데. 정선은 미소를 지었다. 감기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땐 제품이 죽었다는 뜻이지. 그녀는 낡은 청가방을 꺼내 손때 묻은 작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웃는 순간 그게 제품의 시작이다. 회장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벽을 바라봤다. 그곳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1977년 겨울 동대문 시장 골목.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정선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이거 봐.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직도 말대꾸를 해? 그땐 다들 내가 물었지. 누군지 알아? 왜 직접 내 만들고 남편이 팔냐고. 이 회사에서 하지만 얼마나 난 알았어. 중요한 사람인지 직접 알아? 만든 걸 건넬 때 조용했던 대형마트 사람들의 얼굴이 시식코너. 변하거든. 한 사모님이 그녀는 깊게 숨을 직원에게 내쉬고 화를 내고 조용히 회장실을 잠시 후 나섰다. 엄청난 그 반전 걸음은 상황이 느렸지만 펼쳐지는데요. 세월을 견딘 기가 사람만이 막힌 가질 수 오늘의 있는 이야기를 단단함이 시작합니다. 깃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오전 9시 서울 도심의 50분 고층 강남 빌딩 사이로 한복판 스며들었습니다. 대형마트 강남점 지하 대연식품 1층 그룹의 본사 식품관 최상층. 출근 시간은 푸른 한참 하늘이 지났지만 내려다 보이는 마트 넓은 안은 회장실에서 여전히 활기가 정선은 넘쳤다. 창밖을 주부들, 바라보고 직장인, 있었죠. 점심 도시락을 사러 68의 온 나이가 젊은 무색할 커플들까지 만큼 정선의 바쁘게 움직이는 눈빛은 발걸음 여전히 사이로 날카로웠습니다. 조용히 등장한 두 사람. 그녀는 오늘도 한 사람은 여느 때와 검정색 같이 점퍼에 화려한 장신구 모자를 눌러 대신 쓴 중년 여성, 단정한 또 한 옷차림을 하고 사람은 있었어요. 무채색 코트에 손에 회장님, 파일을 들고 있는 오늘 사장단 남성. 회의는 그들이 오후 바로 3시에 예정되어 대연식품의 있습니다. 회장 정선과 비서가 그녀의 조심스레 비서 다가와 김비서였다. 말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정선은 평소와는 고개를 전혀 다른 끄덕이며 자리에서 복장이었다. 일어났어요. 실내 작업용 앞치마에 김비서, 나 좀 DAE와 데려다 줘요. 말 로고가 박힌 모자를 대형마트 눌렀었고 강남점에 운동화는 가봐야겠어. 편안하지만 네.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회장님, 오늘은 회장이라기보다 신제품 출시 오래 보고가 일한 시식 코너 있으신데 직원 같았다. 정선은 단호하게 김비서는 고개를 주변을 저었습니다. 경계하며 속삭였다. 보고서만 보고 결정하는 건 회장님, 정말 원하지 이렇게까지 않아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오늘은 경호도 확인해야지. 없이 둘이 움직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정선은 반응하는지 눈을 가늘게 뜨며 내 눈으로 웃었다. 봐야 할 필요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 사람들 비서는 표정 더 이상 직접 말을 보고 싶을 잇지 뿐이야. 못했습니다. 내가 만든 만두를 먹는 40년 순간 넘게 회사를 얼굴이 이끌어온 어떻게 정선의 변하는지 경영 철학은 그걸 봐야 결정할 수 있거든.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장 한켠 그녀는 냉동식품 앞 창업한 시식 회사가 부스 쪽으로 국내 향했다. 최대 식품 조촐한 유통 시식대 기업으로 위에는 성장한 전기찜기, 비결이 바로 작은 종이 이것이라고 접시, 늘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한 장의 안내문이 한 붙어 시간 후 있었다. 정선은 김 비서는 대형마트 살짝 고개 숙여 강남점 지하 장비를 1층 점검했고 식품관에 서 정선은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만두를 그녀는 하나하나 평범한 마트 조심스럽게 직원처럼 접시에 담기 보이는 시작했다. 옷차림으로 김이 갈아입고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만두 향이 매장에 퍼져나갔다. 안녕. 서울의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도시의 분주함과는 다르게 대연식품 본사 최상층 회장실엔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창가엔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정선, 68, 대연식품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화려한 언론 노출 없이 수십 년간 회사를 키워온 인물.
그녀는 인터뷰도 행사 참석도 피하며 언제나 현장을 고집해왔다. 오늘도 가을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흰 셔츠, 단정한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오래된 조가비 브로치 하나. 유학 가기 전 딸이 손수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책상 위엔 김치만두 신제품 테스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고객 반응, 맛 평가, 수치가 빼곡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장 넘기다 그대로 덮었다.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진심도 없지. 웃는 얼굴, 찡그린 표정, 그게 진짜 반응이야.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성공은 사무실이 아니라 고객이 웃거나 찡그리는 순간에 있어. 그때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사장단 회의 있습니다. 신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 보고도 예정돼 있고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전은 비워줘요. 강남점 마트에 직접 가야겠어요. 비서의 눈빛이 걱정스럽게 흔들렸다. 직접 가신다고요? 며칠 전부터 기침도 하셨는데. 정선은 미소를 지었다. 감기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땐 제품이 죽었다는 뜻이지. 그녀는 낡은 청가방을 꺼내 손때 묻은 작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웃는 순간 그게 제품의 시작이다. 회장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벽을 바라봤다. 그곳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1977년 겨울 동대문 시장 골목.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정선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땐 다들 물었지. 왜 직접 만들고 팔냐고. 하지만 난 알았어. 직접 만든 걸 건넬 때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거든.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 걸음은 느렸지만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전 9시 50분 강남 한복판 대형마트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마트 안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주부들, 직장인, 점심 도시락을 사러 온 젊은 커플들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사이로 조용히 등장한 두 사람. 한 사람은 검정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여성, 또 한 사람은 무채색 코트에 손에 파일을 들고 있는 남성. 그들이 바로 대연식품의 회장 정성과 그녀의 비서 김 비서였다. 오늘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복장이었다. 실내 작업용 앞치마에 DAEYO한 말 로고가 박힌 모자를 눌렀었고 운동화는 편안하지만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회장이라기보다 오래 일한 시식 코너 직원 같았다. 김 비서는 주변을 경계하며 속삭였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경호도 없이 둘이 움직이시고. 정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그럴 필요 없어. 사람들 표정 직접 보고 싶을 뿐이야. 내가 만든 만두를 먹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봐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들은 매장 한켠 냉동식품 앞 시식 부스 쪽으로 향했다. 조촐한 시식대 위에는 전기찜기, 작은 종이 접시, 그리고 한 장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 비서는 살짝 고개 숙여 장비를 점검했고 정선은 장갑을 끼고 만두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만두 향이 매장에 퍼져나갔다. 안녕하세요. 새로 나온 김치만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해요. 그녀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어떤 이들은 가볍게 고개 숙이며 받아갔고 어떤 이들은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은 표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말을 건넸다. 맵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에요. 속재료를 조금 더 부드럽게 다졌거든요. 그렇게 약 30분이 흘렀을 때 한 노부부가 시식대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남성은 회색 모자에 검정 점퍼, 여성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만두 하나씩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몇 번 씹던 노 신사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정선을 바라보았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네요. 저 어릴 때 어머니가 겨울마다 손으로 빚어주시던 그 만두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번졌다. 정말요? 그 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다.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어머니의 만두를 떠올리게 하는 맛, 기억을 불러오는 음식. 멀리 떨어져 있던 김비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랑스럽게 미소 짓던 그가 잠시 시계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경호 인력도 없이 회장이 일반 직원처럼 마트 한복판에서 서 있는 상황은 그에게는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선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녀는 아직도 작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만두를 건넬 때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고 그 주름진 손등 위엔 수십 년을 살아낸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시식 코너 주변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의 냄새가 발길을 붙잡고 고객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이거 김치 맛이 진짜 괜찮네. 속이 부드러워서 애들도 잘 먹겠어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엔 늘 그렇듯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비서 김 실장은 한쪽 벽에 기대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이 직접 만두를 건네고 고객의 반응을 받는 이 풍경이 그에겐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었다. 그때였다. 한쪽에서 고급 하이힐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매장의 분위기가 순간 정지된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소리에 출처로 쏠렸다. 한 여인이 들어섰다. 짙은 선글라스에 롱블랙 코트를 걸치고 손엔 번쩍이는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려 있었다.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된 웨이브 펌, 진한 레드 립스틱이 도도한 인상을 더욱 강조했다. 그녀는 시선 하나 흐트러짐 없이 시식 코너로 천천히 걸어왔다. 걸음엔 당당함이 아닌 우월감이 실려 있었다. 정선은 고개를 숙이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나온 김치만두입니다. 따끈하게 쪄놨으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여인은 대답 없이 정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요즘엔 다 이런 거 하나요? 시식 같은 거. 참 한심하게 보이네요. 정선은 약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미소를 유지했다. 네, 고객분들의 반응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 여인은 말없이 종이 접시 하나를 집어들더니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몇 번 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 이게 뭐예요? 간도 없고 텁텁하고 무슨 이딴 맛이야? 그녀는 남은 반쪽을 손에 힘을 줘 바닥에 내던졌다. 툭! 만두 조각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정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건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은 순간 눈썹을 치켜 세웠다.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시켜요? 이봐요, 내가 지금 직원한테 뭘 들은 거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은 시식 직원이 이렇게 오만한가 봐요? 나한테 뭘 어쩌라고?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이 이 회사 부장이에요. 대연 식품 제품은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어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같은 시식 직원은 5분 안에 해고될 수도 있어요. 주변 고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그제야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정선은 손을 가볍게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회사에 계신다니 그 피드백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드시는 가족의 의견이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다시 코웃음을 쳤다. 그 회장님한테 내가 직접 말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못 정리한다면 회사 이미지에 큰일이죠. 여인은 여전히 매서운 눈빛으로 정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 공기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매장 고객들 중 일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정선은 먼저 눈치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다. 저는 단지 이 공간을 모두가 깨끗하게 함께 사용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테이블 위를 쿵 하고 내리쳤다. 아, 진짜 어이없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들어? 도대체 누가 널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줬는데? 만두를 맛보며 웃던 주변 고객들조차 이젠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섰고 노부부 한 쌍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여인은 흥분이 점점 더 격해졌다.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고 눈빛은 공격적으로 번뜩였다. 고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저분 너무 심한 거 아냐. 아무리 시식 직원이라도 저렇게까지.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손이 늘어나고 있었다.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었다. 여인은 결국 자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이랑 골프도 자주 쳐요. 당신 같은 시식 직원이 감히 날 훈계해? 진짜 내가 누구랑 아는 사이인지 알아? 정선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다. 그러세요? 회장님이랑 골프를 치신다고요? 글쎄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요. 아마 그래서 아직 못 뵌 것 같네요. 여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입술이 간신히 달싹거렸다. 정선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엔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누가 누구를 알아본다기보다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연식품 본사 회장실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전날 마트에서의 사건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추측이 이어졌다. 그 부장님, 자리 위태로운 거 아니야? 아내 때문에 경고 먹는 건 좀 억울하겠네. 오전 9시, 김 부장은 호출을 받고 회장실 앞에 도착했다. 정장을 곧게 입었지만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노크 3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회장실 안은 조용했고 정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 편히 앉으세요. 네, 회장님. 김 부장은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정말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제게 책임이 있다면 어떤 조치든 달게 받겠습니다. 김 부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감사하시다고요? 어제 부인께서 말씀하신 간이 약하다는 말 기억하시죠? 그 피드백이 제품 개발팀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지금 레시피 수정 방향이 논의 중이에요. 진심 어린 의견은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아요. 실력과 성실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자산이죠. 정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 김 부장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앞으로도 제품에 진심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부인께도 전해주세요. 그분의 솔직한 입맛 덕분에 우리 제품이 더 맛있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대형마트 강남점. 시식 코너 앞은 예전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정선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복장에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만두를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고 있었다. 고객들의 반응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난번보다 간이 훨씬 좋아졌네요. 속이 촉촉하고 김치향도 은은해서 너무 맛있어요. 정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선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며칠 전 그 오만했던 여인이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심플한 베이지색 셔츠에 블랙 바지 화장은 연했고
눈빛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저 그날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회사에도 너무 큰 민폐를 끼쳤어요. 정선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새로 조정한 김치만두 드셔보시겠어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 접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입 먹은 후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간도 적당하고 만두피도 더 얇아진 느낌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정선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날 손님이 말씀하신 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덕분에 우리가 제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인의 눈에 놀람이 번졌다. 제가 그런 도움이 되었다고요? 물론이죠. 솔직한 피드백은 언제나 귀한 자산이니까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 남편 덕에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위에서 누구를 안다고 그게 제 위치인 줄 착각했네요. 괜찮아요. 그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정선은 만두를 다시 찜기에 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매일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요. 이른 아침 대연식품 회의실엔 활기가 가득했다. 김치만두 리뉴얼 출시 2주 후 전국 유통 매장과 온라인 채널에서 쏟아지는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다. 마케팅 팀장은 자신있게 태블릿을 펼쳐들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좋은 소식만 가득합니다. 고객 피드백 지표, 판매 수치, SNS 언급량까지 모든 수치가 상승세예요. 정선은 조용히 태블릿을 받아 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김치만두 맛이 떠올랐어요. 딱 이 맛,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맛, 매일 먹고 싶어요. 이 만두 먹고 눈물이 났어요. 그 시절이 생각나서요. 정선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가슴께로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고객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나눠줄 줄은 몰랐어요.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정선의 눈빛에서 그녀가 얼마나 이 결과를 기다려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케팅 팀장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특히 시식 코너 영상 큰 반응을 얻고 있어요. 회장이 직접 만두를 권하다니 이 회사 진짜 다르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김 비서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레시피에 반영된 의견들, 그게 결국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간이 약하다는 지적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균형 잡힌 맛으로 완성된 거니까요. 고객의 한마디가 제품을 바꾼 거죠. 정선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숫자는 잠깐이지만 사람의 말은 오래 남아요. 고객이 웃고 또 한 입 먹는 순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회의가 끝나기 직전 정선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회사를 이끄는 것도 결국 사람에서 시작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과 위로 그리고 온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 모두의 마음에 닿았다. 한 직원은 몰래 눈시울을 훔쳤고 다른 직원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느꼈다. 지금 이 제품엔 정선의 진심과 고객의 기억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걸. 김치만두 영상이 올라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개로 확산되었다. 회장이 시식 직원이었대. 소름 진짜 겸손하다. 대기업 맞음? 저 만두 먹어보고 싶다. 진심이 담긴 맛이 궁금해짐. 해시태그 진심의 맛 따뜻한 만두, 대연식품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했다. 여러 유튜버와 기자들이 대연마트를 직접 찾았다. 전설의 만두 시식 회장님을 찾아서 간이 부족하다는 피드백 하나로 바뀐 대기업 만두의 운명. 한 방송사 기자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기업의 이미지도 현장에서 얼마나 고객을 존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사 회의실, 마케팅팀은 영상 수치를 분석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회장님,
이번 캠페인 비용은 0원입니다. 자연스럽게 확산된 소비자의 자발적 홍보가 수십억짜리 광고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진정성, 공감, 그리고 현장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브랜드의 신뢰를 안겨줬어요. 정선은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보다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우리가 일부러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행동했고 고객이 진심으로 받아준 결과죠.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진짜 이야기를 원하더라고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공식 인터뷰 요청도 많고 모델 제안도 들어옵니다. 브랜드 얼굴로 나서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얼굴이 아니라 우리 제품과 고객의 이야기만 남으면 충분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브랜드 아닐까요? 몇 주 뒤 한 블로거가 올린 후기 글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그날 만두를 건네준 할머니 같은 직원분 이사실 회장님이었다는 걸 알고 울컥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그분이 고개 숙이며 고맙다 웃어주셨다. 그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만두는 진짜 따뜻했으니까.